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도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속칭 양공주로 비하하는 말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93살인 박모 할머니. 16살 때 일본군 위안부에 끌려가 7년 동안 끔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잡혀가가지고 일본한테 당할라 학계가. 그러니까 두들 맞기도 많이 두들 맞고 죽으려고 봐라. 동맥을 다 그런도 못 죽었다. 경남도에는 이 같은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한 도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를 양공주에 비유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느 누가 자리 조상이 양공주 출신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그 소리가 있겠습니까? 이 같은 박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위안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권력이 아닌 일제 식민지 의한 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것대로 큰 차이가 있는 건데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 안 되죠. 박 의원은 KBS와의 취재에서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나온 실수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폄하할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잘못된 인식도 문제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초생활 수급자들과 비교하는가 하면 잘못된 정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상남도 공무원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예산을 지원하면 결국 그 가족에게 가게 된다며 조례 재검토를 주장했고, 도의회 수석 전문위원은 경남에는 자체 기념일이 없다며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기념일 제정은 부적절하다는 사실과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레미콘 공장 허가가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허가를 내준 행정당국은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업체에 공사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주물업종이 유명한 마천 산업단지. 빈 공장터에 조만간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일대 주민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레미콘 공장 입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물업체 공해에 시달렸는데 이제 레미콘 공장까지 들어서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교통이나 환경, 비산먼지라든지 폐수시설 이런 부분들이 주민한테 막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와 이곳 레미콘 공장 예정지는 직선거리로 80여 미터에 불과합니다. 또 300여 미터 거리엔 500가구의 아파트가, 600여 미터 거리엔 270가구 아파트가 있는 등 반경 1km에 약 9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허가 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문제될 게 없다며 사업 신청 7일 만에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허가 과정에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었습니다. 그걸 끈끈마다 주민자치위를 만나고 주민을 만나고 이해와 설득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는 없다는 거죠. 법적 하자가 없다던 부진경제자유구역청은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레미콘 사업자에게 공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금품 수백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32살 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5시 반쯤 창원시 명서동에서 주차된 택시에 침입해 현금 30여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1월부터 7개월 동안 24차례에 걸쳐 금품 500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창원시 신촌동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화물차 엔진과 운전석 등이 타 소방서 추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엔진에서 연기가 났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남 지역에서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모두 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명보다 35%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가 증가한 원인은 주로 심야에 주택과 아파트 화재로 연기 흡입에 따른 부상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3단독은 아파트 건축 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거제시 공무원 58살 이모 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 추징금 8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건축 인허가나 승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죄가 가볍지 않지만 금액이 85만 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 출신 유명 화가인 고 이성자 화백의 작품을 전시하는 시립 이성자 미술관이 개관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에 새로 들어선 이성자 미술관은 시민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동양적 색채 감각에 눈에 익숙한 전통 문양들. 한국적 전통미를 추상적 작품으로 표현했던 고 이성자 화백의 작품입니다. 1951년 프랑스에 건너간 이 화백은 동양적 향취가 가득한 작품 활동으로 2차례 프랑스 정부 훈장을 받을 정도로 해외에서 더 유명한 작가. 타계 1년 전인 지난 2008년에는 고향 진주의 분신과 같은 작품 370여 점을 기증해 화제가 됐습니다. 내 작품을 꼭 진주에 둬가지고 자라나는 후세들이 자기 작품을 통해서 꿈을 키우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 늘 하셨어요. 그로부터 7년 뒤 진주 혁신도시 영천강 옆에는 이 화백을 기리는 미술관이 들어섰습니다. 1,100여 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인 이 미술관은 이성자 화백이 남긴 작품을 전시하고 보관하는 공간.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직접 건립해 진주시에 기부했습니다. 유작전도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글씨와 그림, 음악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 이성자 미술관은 올해 말까지 개관 특별 기념전을 무료 개최하고 시민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태풍 난카는 현재 오사카 서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후 일본을 지나 오늘 오후쯤 동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따라서 경남 지역도 현재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난카는 비를 많이 뿌리진 않겠지만 대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과 해상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가운데 거제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난카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의 양은 10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이번 비는 바람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이번 비는 오늘 오후 중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아침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19.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5도, 창녕이 27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거제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비가 내리면서 조금은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거창이 26도, 합천이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또 남해안 지역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쯤 동해상으로 태풍이 진출하면서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그 밖의 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난카는 동해상을 지나 내일 새벽 독도 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고요. 이후 주말 동안 다시 또 더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의령군은 벼 재배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고 직접 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 이번 달 말까지 경영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하동군은 시와 소설, 수필 등 세 분야에 대해 신인 또는 등단 5년 미만의 작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토지문학상 작품을 공모합니다. 김해시는 인공눈이 내리는 가운데 시민가요제와 인형극 등이 열리는 여름나기 축제를 오는 22일부터 닷새 동안 엽니다. 함양군은 천여 명의 선수가 함양 일대 43km를 경주하는 산악 자전거 대회 참가자를 내일까지 접수받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